안녕하십니까. 장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0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이제 평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2025년 1월에 수요일 오전이고요.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캡처는 없습니다. 오늘 차량은 개인 거래 매물이고 BMW G바디 3 시리즈입니다. 리스 승계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제 그냥 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분 자택을 방문을 해서 차를 확인하고 이상이 특별한 특이점 이상이 없다면 이제 고객님께서 다시 재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인수하시는 당연히 리스 승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런 게 진행될 예정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다시 이제 아침에 몸이 이른바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원래 아침에 제가 잘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러려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 기초 체력을 위해서. 근데 운동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커피 1+1 좀 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른 아침이라기보다는 6시 다 됐으니까 좀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시는 시간이죠. 저 킥보드 저거 어떻게 좀 법으로 법제가 안 되나. 너무 제 주변에 제 아들내미 친구 녀석 중에 저거 타고 가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배달하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700만 원 물려준 녀석이 있거든요. 뭐 다행히 서로 크게 안 다쳐가지고 진짜 천만다행인데, 애들이 요즘도 학생들이 많이 타다니까. 그 친구 중학생인데 참 그런 거 보면 저게 결국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수요층이 결국 학생들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보험 같은 건 모르겠어요. 저 상품에서 저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측에서 가입해둔 보험 상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풀커버가 되는 보험은 당연히 아닐 테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 또 문화의 또 다양성을 생각하면 저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수긍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런 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보완해야 될, 법적으로 법제화 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저게 과연 도로에 운용될 때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보험의 의무화, 그 다음에 저 교통 자동차가 저기 뭐야 교통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볼 차는 그나저나 제가 평택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까지 뵙기로 했거든요. 도착 예정 시간이 빡빡한데, 평택이 제가 수원보다 평소에 뭐 수원이나 서부 경기 이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좀 거기보다 멀지 않다라고 단정을 해서 그런지 조금 평소보다 제가 1시간 늦게 나왔거든요. 뭐 짜달실이 그렇게 수원보다 가깝지도 않아. 평택은 뭐 최근래 그때 레인지 로버 본다고 왔었는데, 물론 뭐 수원보다는 가깝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가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볼 차는 G바디인데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2025년 기준 가장 최신 버전 말고 이제 그 전 버전이죠. 뭐 BMW 하면 3 시리즈고, 뭐 3 시리즈의 가장 가치가 높은 그 트림 중 하나가 320i 모델이고, 오늘 모델이 320i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가 밸런스가 좋네 라고 하면 뭐 물리적인 밸런스, 뭐 무게중심이 어떻고 동력 성능이 어떻고 뭐 차의 디자인이 어떻고 실내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차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균형미 플러스 물리적인 균형미 플러스 기타 그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유형적 무형적 균형미가 조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어우러진 모델이 바로 BMW 3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3 시리즈, 일반적인 취향을 가진 대중들한테는 5 시리즈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자동차도, 비싸다고 해서 수준 높은 자동차가 아니라, 비싸면 좋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비싸면 좋은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서, 비싸지 않으면서 수준 높은 차가,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면서 두루두루 좋은 차가 굉장히 수준 높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반떼, 뭐 소나타, 그랜저, 그랜저는 비싸구나. 그러니까 아반떼 이런 차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차죠. 비싸지 않으면서 좋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만들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기가, 특히 요즘 같은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일이죠. 비싼데 좋은 거를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고, 싼데 좋은 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렵죠. 투입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요소들, 인건비, 재료비, 또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 비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나마 일반 대중차, 그래서 제가 쉐보레 차를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의 의견이 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아반떼, 뭐 예를 들면 소나타까지도 오케이, 산타페 수준 높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론 많이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뭐 고개가 약간 갸우뚱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싸고 좋은 차. 개인적으로는 이 제가 타고 있는 이런 스파크, LPG 스파크, 뭐 부품이 싸니 비싸니 뭐 말 많지만 그래도 뭐 고장 나는 게 뭐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고장 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은 다 검증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다 훤하게 이제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PG 제 차 이거 일단 인젝터는 10에서 20만 사이 혹은 20만 넘게도 문제가 없이 타는 차도 있고 한두 번은 교환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럼 인젝터 개당 예를 들어서 14만원대 부품이 그렇거든요. 뭐 적은 부품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른바 폐차할 때까지 인젝터 한 번 교환하면 됩니다. 그럼 기화기는 신품 기준 60 얼마 할 거예요. 근데 이 재생이 있어요. 재생이 20몇만 원 합니다. 20몇만 원.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뭐 작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가 별거 없어요. 시동 꺼짐이 발생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그거 연료 탱크 앞에 달려 있는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LPG 연료 펌프, 연료 필터 뭐 그거야 뭐 일반적인 좀 통상되는 부품이니까 없습니다. 수동 기준에서는 미션이니까 그 우리 크라치방이라고 하는 클러치팩, 플라휠, 압력판,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 부품 가격 10만원대입니다. 10만원대 부품 가격은 뭐 그거야 뭐 나머지야 뭐 공임 하면 뭐 그다음 오토머신 기준으로는 고장도 잘 안 나요. 이 M300 스파크는. 그래서 그 뭐 나머지는 워터펌프 뭐 웨벨트 뭐 이런 거 소모품이니까 그 뭐 이게 뭐 유지비가 비싼 건가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모닝 가솔린보다는 당연히 부품값이 비싼데 그러면 그러니까 놓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운영하고 타면서 막 그 정도 투자 혹은 정비 비용도 생각 안 하고 타나 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유지비를 놓고 보면 아니 차 운전하고 몰고 다니는데 그 정도 돈도 안 씁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싸고 좋은 차 굉장히 저는 이 만족하고 타고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는 더욱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차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를 이제 영업이익이 적은 차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중차 즉 많이 팔리는 차 볼륨 모델은 그렇단 말이에요. 싸게 비싸지 않게 내놓아야 많이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싼 차들이야 판매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볼륨 모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아니 G80 팔아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영업이익이 많지 아반떼 많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게다가 간혹 예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구매했었죠. 아반떼인데 완전 가성비 모델인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할인까지 돼. 할인은 요즘 많이 안 해주면 할인까지 돼. 100만원 150만원 할인이 붙었어.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구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아반떼 삼각대라고 하는 아반떼 AD 그때 제가 얼마 주고 샀었어? 1,300 얼마 주고 샀잖아요. 아 그거 지금도 중고 가격도 그거보다 비쌉니다.
그때 1,500 얼마 줬는지 1,300 얼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지금 더 비쌉니다. 중고 가격이 제가 산 신차 가격보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균형미, 조화로움이 굉장히 좋은 G바디 37 시리즈를 보러 갑니다. 뭐 제가 항상 차 보기 전에 이런저런 뭐 고질병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해외 사이트 혹은 챗 GPT 혹은 제미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UI 혹은 검색도 해보는데 뭐 그냥 그다지 알려져 있는, 특히나 이제 ZF 8단 미션이 들어간 이 BMW, 특히나 F바디 이후로 차들은 장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런 이슈들이던데, 그래서 사실상 이런 차들은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들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고지되지 않은 수리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 거래라서 아마 영상 촬영을 상황이 되면 하고 싶은데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는 사진 촬영도 굉장히 제한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으니까 뭐 무한정 상대방을 세워놓고 내 할 거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상대방한테 너무 상대방의 기분이, 특히나 이런 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이른바 기분이 접쳐져 버리면 이른바 깽판 나는 거죠. 차 보라마, 내 1회까지 해가지고 차 팔아야 되나, 나 차 안 팔랍니다, 가해서 이렇게 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건 이제 저의 노하우겠죠. 저의 역할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이 차를 확인해 내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겠죠. 그러면 진짜 커피 마셔야 되겠다. 지금 눈이 얼얼하고 온 사지가 쑤시고, 장거리 운전하고 운동하고, 특히 장거리 운전, 특히나 이렇게 운전 오래 하면 필수적으로 운동해줘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특히나 근력 운동.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금방 빠져요. 그래서 제가 뭐 미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근력 운동을 뭐 무겁게도 안 하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직업적으로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까지는 아니지만 운전을 비교적 일반인들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근력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혹은 무겁게 빡시게 하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그 운동하는 습관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300km. 아이고야. 중부 내륙 지선 올렸습니다. 가는 경로는 뭐 수원 가는 길하고 똑같죠. 이제 그 앞에서 그 동탄 입구 초입에서
안성 가기 전에 이 평택으로 빠지는 건데, 천안 좀 지나면 차는 뭐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 대목전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차들이 좀 화물차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얘가 가스팍 가지고 오고 나서 제가 장거리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가 점점 질이 나가지고 지금 10만 킬로, 12만 킬로가 넘은 차가 점점 질이 난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특히나 시내 발이 많이 했던 차는 장거리를 나중에 좀 타면 점점점 질이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노선 들어서 질 나는 게 느껴집니다. 가자 가자. 저 화물차만 추월하고 2차로로 달리겠습니다. 이 라이트가 보통 이제 요즘 차들은 다 LED 라이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누런 할로겐 라이트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시인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ED보다 눈도 편안하고. 특히 이제 레이 타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레이 라이트 굉장히 밝고 소울도 라이트가 엄청 밝습니다. 그 다음에 봉고 3, 그 뭐 화물차 포터 이런 거 엄청 밝잖아요. 라이트, 할로겐 라이트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M300 스파크도 못지않게 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베오는 또 라이트가 어두워. 그 다음에 진짜 라이트 어두운 차가 액센트입니다. 액센트 진짜 어두워. 아실 겁니다, 타시는 분들. 네, 여기는 현풍 분기점입니다. 충분해를 본선.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여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현풍 JC이고, 여기서부터 남은 거리는 237km인데 대략 지금까지 100km 조금 안 되게 한 90km 정도 달려왔습니다. 지금 6시 30분 넘었는데 아직 동은 안 탔어요. 어둡고 한 30분 내로 동이 들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춥네. 아우, 다리가 쑤셔 죽겠네. 네, 여기는 경북 상주시입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상주 분기점이죠. 여기 중부내륙 고속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양평 방면이고, 여기서는 또 경부고속도로 합류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까 그 선산휴게소에서 15분 잤습니다. 졸리더라고. 그래서 15분 좀 돌았습니다. 다행히 특별히 별 이슈는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올라갈수록 추워져서 히터를 온도를 점점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춥네. 자, 여기 평택 안성 방면으로 이제 저는 빠질 겁니다. 차고지는 여기서 7km
떨어져 있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약간 그 외곽에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안성을 와본 적이 없어서. 평택이지. 평택을 몇 번 와보긴 했지만 이 동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땅이 질어가지고 겨울에는 이 수도권은 차들이 깨끗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이놈의 염화칼슘 가로 밟고 다니고. 이런 곳이 겨울 되면 미끄러울 수 있죠. 자, 들어왔고요. 안성 IC.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는 안성 맞춤 도시 안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이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시가 다르잖아요. 평택시와 안성시. 오른쪽으로 하면 안성, 왼쪽으로 하면 평택이라는 뜻인가?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 헷갈리게 뭔가를 해놨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9시 20분쯤인데 출근 시간은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고 여기에는 천안에 뭐 그 어딘가 오피스텔이 무슨 여기는 저런 데는 무슨 공터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사실 경기도과는 수도권은 아니시긴 하지만 좀 지방의 느낌이 좀 있네요. 알았어. 여긴 제가 가봤던 어디랑 비슷하냐면 밀양시랑 느낌이 비슷해요. 경남 밀양.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무슨 평택대학교? 그러네. 평택대학교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밀양보다는 좀 많이 큰 느낌. 창원? 창원, 근데 창원이 평택, 창원 느낌이랑 좀 비슷하네. 뭐 어떤 도시가 인구가 더 많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적만 보면 창원이 더 넓은 면적일 텐데 평택도 따지고 보면 뭐 군부대 그다음에 반도체? 아까 문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러니까요. 평택시 비전동입니다. 여기 다 버스 중앙차로제 있고 뭐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거 보면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남이 그렇다고 하던데 경기도 성남시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화성시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거치는 세금이 좀 많아 보이네. 부산 이런 데랑 다르네. 여기 이런 데는 느낌이 약간 강남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의 그 번잡한 빌딩 숲이 아니라 그 특유의 그 강남 특유의 그 거리에 뉘앙스가 있거든요. 좀 비슷하네 여기는. 소사벌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이제 2.4km 앞에 왔습니다. 차를 제가 다 보고 복귀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량입니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 대로 오시겠지. 네,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차 다 봤습니다.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가는 데가 어디야? 차는 지금 제가 오늘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옆에 이제 판매자분이 계속 계셨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행히. 다만 우측 뒤 문짝이랑 그 뒤 휀다는 판금 도색이 있습니다. 판금 도색. 그래도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보험이력 지금 줘야 하는데 앱이 오류갔다 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차 지금 봤으니까 기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 사장님께서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담배 냄새는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21년식 G바디 3 시리즈인데 딱히 뭐 지금까지 뭐 관리랄까 뭐 그렇게 타신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냥 편하게 타신 것 같은데 뭐 차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뭐 지금 뭔가를 관리할 만한 그런 인터벌에 있는 차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차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차를 리스를 조금 조건을 좀 좋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월 리스료가 60만 원대, 뭐 나머지 세부 조건은 제가 모르지만 근데 저 정도면 구매할 만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단 차를 조금 이제 담배 냄새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뒷문짝, 뒷펜다에 도색 판금이 있는 부분, 그럼 도색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 그 다음에 휠, 타이어, 패드 이런 소모품이 이제 좀 교환 주기에 다다르는 점. 근데 그런 부분이야 소모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큰 특이점은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추천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매를 추천할 만하고 또 흰색 3 시리즈가 제가 기억이 맞다면 매물이 많이 없어요. 혹은 비싸거나.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제 흡연이나 뒷범버 저기 사모님이 위주로 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중고차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야 될, 감내해야 될, 감수해야 될 그런 요소들만 조금 양보를 한다면 휠 키스, 뭐 소모품의 교환 주기 도래, 뭐 이런 부분을 좀 감내한다면 뭐 실내 사용감, 뭐 지금 뭐 먼지, 뭐 이런 등등등등등은 중고차니까 특히나 우리가 소비자들은 상품화돼 매입해서 상품화된 중고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되고 광택 내놓고 깨끗한 상태에서 중고차들을 보는 거니까 우리 눈높이가 얼마큼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 차를 포함해서 실제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현 상태의 중고차들은 다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일부 환자들 정도의 수준을 빼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청소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뭐 판매 사장님께서도 하시는 저한테 문자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지금 연락 오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정도 조건이면 조건 자체는 괜찮고, 이민을 가신다고 하셔서 차를 처분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거래가 그 다음에 뭐 누유나 누수 뭐 이런 부분은 없었고, 이제 이 특유의 그 약간 냉각수, 뭐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슈가 뭐 몇 가지가 있던데, 뭐 ABS라든지 ABS 이슈, 그 다음에 뭐 이런 트러블 이슈를 미리 검색해봤는데 그런 증상이나 전조는 없었고, 엔진 오일 레벨이라든지 배터리 컨디션, 그 다음에 냉각수가 약간 소모는 좀 줄어는 있지만 냉각수의 전체적인 컨디션, 뭐 오일쿨러 어셈블리의 누유, 누수, 뭐 등등 엔진 소음, 뭐 터빈의 컨디션, 앞쪽의 사고 유무, 이런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사진을 많이 못 담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고, 여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아무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